북한의 협박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양은 냄비 같이 달았다 빨리 식는 속성이 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냄비를 갖다가 노란 이 양은 냄비라 그럽니까? 거기에 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라면을 끓이는 데가 좀 있죠. 이상하게 거기 라면을 끓여 먹으면 열이 쉽게 전달되고 또 쉽게 식기 때문에 그런지 라면이 좀 맛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5층 꼭대기에 그 3학년 반이 있었는데 그 지하까지 내려가서 10분 만에 라면을 하나 끓이고 먹고 또 올라왔던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 다들 세웠죠. 저만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데요. 어쨌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 문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김정은은 점점 협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이제는 정권 시장이든 어디든 반영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 시에 응분을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추가 제재 지시도 했습니다. 또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북한이 지금 오늘 이 한국의 금융 전산망을 대량 파괴를 시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좀비 PC 7만 대를 만들었다 라는 기사도 막 나오고 있고요. 정부 인사 스마트폰을 북한이 해킹했다. 그리고 철도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시도했다. 우리 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서 차단했다. 그러는데 우리 당국이요, 북한에 관련되는 보도나 기사들을 갖다가 이슈화 시키는데 좀 더 성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예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순서대로 밟아가거나 총선 때문에 당연히 지속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해야지, 내지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법 통과시키라고 또 압박하려고 그러고만, 내지는 항상 그거는 단골 메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빼딱하게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젊은 사람이나 정권에 불만을 품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야당 지지자는 안보 문제에서는 무관심하고 정부에 마치 공작적 차원처럼 이해하는 속성이 높고 여당 지지자는 그러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거 정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적인 이런 속성들이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는가. 근데 그 이전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어떻게 하면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런 부분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을 한마디로 교훈을 줘서 믿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요, 많은 이슈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게 만들 것인가. 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속성은 무엇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믿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사이버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한 위협을 막고 저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그야말로 이슈를 위해서 이슈를 생각한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런 이슈들을 자꾸 생산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하나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국민들 정신 차리게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요, 역대 보수 정권들이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상 보수 정권들이 사소한 빌미를 주면서 이렇게 뺐다간 사람들이 이제는 늑대가 바로 앞에 와서 입을 벌리고 있어도 늑대가 왔다 해도 안 믿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구실도 일부 제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늑대가 오거나 호랑이가 오면요, 국민들이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북 이슈의 홍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담당 부서들과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정부는요, 대규모 군사훈련을 미국의 지금 이 키 리졸버 훈련, 독수리 훈련 등과 더불어서 이렇게 세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본토와 오키나와에서 병력 26,000명,
이 포함한 또 국내 병력까지 포함해서 29,000명이 오고 핵 장함함도 오고 여러 가지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훈련도 하고 또 해운에 있어서 즉 바닷길에 있어서 북한을 봉쇄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북한을 기항한 제3국의 선박을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겁니다. 즉 북한에 들렀다가 한국에 오는 배는 무조건 한국에 배 못 된다.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 뭐 저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 보고요. 오늘 중대한 그 발표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 식당 이용을 차단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즉 뒷골모아 태산이라고 최소 1억, 많게는 뭐 한 2, 3억까지도 모이는 걸로 보이는 북한의 해외 식당 100여 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북한 식당에 많이 갑니다. 호기심도 있고요. 또 뭐 같은 동포라는 민족적인 뭐 어떤 감성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북한이 이제 이런 식당의 단가를 점점 올려갑니다. 해외에 나가서 한 두 사람이 가서 요리 한 두세 개 시키고 맥주 한잔 하면 북한 식당 가면 10만원 훨씬 더 나옵니다. 옛날에도 제가 북한 식당에 중국에서 한번 가봤는데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식당 이용에 대한 금지를 갖다가 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 이런 북한 식당이 결국은 북한 정권의 돈줄이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각성을 시키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북한은 12개국에서 130개 정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중국에 있는 식당이 한 100여 개가 되고 러시아, 미얀마, 베트남, 홍콩 등에도 북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최대 1억인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2, 3억 불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하는 이 북한 여성들의 치마가 짧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해외 북한 식당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요 2010년에 연평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때도 금지시켰는데 그때는 안전 때문이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안전이 아니라 북한의 돈줄을 작은 것부터라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식당을 통해 가지고 해외 식당을 통해가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된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도 식당 등 영리기관에서 벌어들인 돈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분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북한 주민 접촉 제한 부분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5.24 조치에는 이 남북 간의 교류를 차단하는 부분이 사실상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24 조치를 강화해야 될 판에 북한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이렇게 보이게 되면 북한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보도 수집을 합니다. 즉 북한 식당에 가서 해이해진 채로 한국의 기업가나 뭐 기자들이나 한국의 사회지도층이 대화를 나누면 그런 대화들이 전부 수집되어 가지고 별도로 북한에 보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당에 가가지고 뭐 정권 욕하고 더 나아가서 무슨 뭐 아가씨들 보고 술 한잔 따라라 민족이 우선이다 이러면 김정은이 더더욱 오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차단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런 어떤 북한 식당 출입 금지가 사실상 이 계도 차원이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도가 아니라요. 뭐 정부는 계도 수준으로서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는데 기왕에 북한 식당 금지시키려면 개인의 신분상의 위협도 있고 북한에 대한 오판을 갖다가 유도하고 북한의 돈줄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기업들에는 여기에 출입하는 기업 직원들은 각 기업이 통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정부가 기업에 부탁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성격을 가진 부분에는 일체 출입 금지를 시키고 이러면서 민간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고요. 즉 기업과 공무원 성격의 사람들을 먼저 출입 금지를 시키도록 당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출입 부분은 이 정부가 단계적으로 곧바로 그 외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출입 금지를 시키는 조치를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뭘 하려면 제대로 해버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야당을 지지하거나 또 한국에 좀 친북적이거나 종북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은 일부러 북한 식당 갑니다. 정부가 가지 말라는데 우리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기도 합니다. 중국이 금융 제재에 이어 북중 경협을 취소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저는 중국이 뭐 북중 경협을 취소했다는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결단이 있으면 곧바로 숨통을 확실히 쪼는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유엔 제재에서 그런 것들을 다 빠지게 만들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더 구멍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북한의 제재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와 이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자라고 미국을 꼬드기고 그래서 미국의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에 솔깃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중국이 무슨 북중 경협을 취소합니까? 이 전인대의 이 5개년 이 발전 계획 초안에 이런 부분 경제협력이 배제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일시적으로요. 중국이 무슨 계획서에 넣어놨다고 해서 꼭 하고 계획서에 빠졌다 해서 안 하는 나라입니까? 공산당 국가입니다. 저 거대한 경제를요. 계획경제로서 운영하는 척 쇼를 하는 한마디로 끝풀만 공산당인 국가에서 무슨 놈은 이런 계획서가 중요하다고 거기 빠졌다고 한국 신문들이 대스특필을 합니까? 정말요. 좀 하나마나한 보도들 좀 하지 말고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고 겉으로는 북한 제재에 동참하는 척 쇼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숨통이 조여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직접 대화해서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말만 하고 복귀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면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시작해라. 그래서 평화협정 먼저 맞춰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쏜 미사일과 핵실험에 그 이후 절차를 중국이 북한 기대대로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보도는 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문에 개성공단 짜투리 자재로 만들어 팔던 개인시장 올스톱 북한의 민간시장 그리고 북주민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 식량 사재기를 하자. 장마당을 통제한다. 북한의 식량 가격이 급등했다. 활기차던 출근길이 지죽은 듯 고요하다. 그래서 수돗물 공급받았던 아파트가 단수 조치로 우물을 파고 있다. 이런저런 북한에 관련되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정원이나 정부기관은 북한에 사실상으로 휴민트라고 부르는 사람 스파이를 직접 못 보내니까요.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즉 한국의 정부기관이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한국 측에 팔아먹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매우 가공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탈북자분들 중에는 그런 가공에 가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관한 어떤 마치 우리의 제재, 유엔의 제재가 북한을 숨통을 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보도들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보도들이 배달의 기수처럼 보여가지고요. 북한이 내일 모레쯤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김정은 그 일당이 그렇게 무대뽀로 내일 모레 죽을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거들은 저거 나름대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점차적으로 기술을 높여가면서 미국을 평화협정으로 끌어낼 부분에 이번에 영 손해본 게 아니다. 중국이 나서서 평화협정을 미국하고 구멍을 뚫고 있다. 미국 이번에 정권에 클린턴이 되든 이렇게 어떻게 되면 한번 해볼 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북한 인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이 북한 정권은요 상당 기간 버틸 겁니다. 또 그렇게 쉽게 북한이 식량 난이화가 다 굶어 죽고 그럴 단계도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대해서 우리 측의 필요에 따라서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도하는 부분은 오히려 김정은 일당을 제거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그것은 결국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공무원들 출세하려는 것밖에 더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